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사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사학은요 땅의 역사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지구 역사의 시간 순서를 결정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지사학에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일단은 지사학의 법칙과 그 다음에 지사학에서 어떻게 지층을 대비하고 그 다음에 화석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사학은 일단은 법칙이 있어요. 지사학의 5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지사학의 법칙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는요. 뭐냐면 동일 과정의 전제는 잘 보이나요? 네, 동일 과정의 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동일 과정의 원리 하면은 나오는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말인데요. 뭘까요? 네, 현재는 과거를 아는 열쇠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를 아는 열쇠다라는 말은 결국에 뭘까요? 네, 과거랑 현재가 결국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과거나 현재나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를 동일 과정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지사학의 5법칙이 총 나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법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할게요.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초점을 맞추고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요. 수평태적의 원리입니다. 수평태적의 법칙이에요. 자, 말 그대로예요. 이름 참 쉽죠. 지구과학은 이래서 이름이 쉽습니다. 자, 수평적으로 퇴적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수평면과 나란히 퇴적물이 쌓이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 수평면과 나란히 되냐 하면은 당연히 중력 때문이겠죠. 중력 때문에 수평면과 그러니까 평행하게 되기 때문에 지층이 나왔을 때에 경사지거나 혹은 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쌓인 게 아니라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는 변형을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법칙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은요.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자, 지층 누중의 법칙은 뭘까요? 지층이 그러니까 누적돼서 중첩된다는 소리예요. 자, 만약에 역전이 없다면요. 역전이 뭐죠? 지층이, 그러니까 땅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그죠? 만약에 역전이 없다면은 아래층에 있는 것이 더 늙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역전을 어떻게 할까요? 역전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퇴적 구조로 알 수가 있죠. 퇴적 구조, 사층리라든지 그 다음에 연흔, 건열 같은 것들을 통해서 뒤집어져 있으면 얘가 역전이 됐구나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라면 고생대께 밑에 나오고 중생대께 위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층을 보니까 중생대께 밑에 그 다음에 고생대께 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역전을 알 수 있는 그게 되죠. 세 번째 법칙은 동물군 천입니다. 동물군 천이의 법칙. 자, 이 친구는 뭐냐면요. 자, 늙은 지층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지층이 있습니다. 이때 늙은 지층에서 어린 지층으로 갈수록 더 진화된 생물이 있다는 거죠. 자, 더 진화가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죠? 더 오랜 시간 동안 겪으면서 좀 더 최적화된 친구들이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늙은 것보다는 어린 지층에서 더 진화된 생물이 나왔다는 거고요. 이 동물군 천이의 법칙 역시도 선후 관계가 파악 가능합니다. 선후 관계가 파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군 천이의 법칙으로 인해서 멀리 있는 우리가 부산과 서울을 비교할 때도 멀리 있는 지층들을 비교할 수 있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부정합의 법칙입니다. 우리 부정합의 법칙은 저번 시간에도 부정합에 대해서 했듯이요. 부정합은요. 일단은 부정합이 있으면 뭐예요? 부정한 면이 이렇게 있고 기저여감이 있다 했을 때
위와 상과 하층의 어떤 시간적 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부정합의 법칙입니다. 간단하죠? 우리 저번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요. 관입의 법칙입니다. 관입의 법칙은요. 이것도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자, 관입당한 친구. 관입당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입한 놈이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더 나이가 많아요? 네, 관입당한 친구가 훨씬 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입을 한 친구가 영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올드하다라는 게 지사학의 5법칙 중에 관입의 법칙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지사학은요, 일단은 전제는 동일 과정의 원리고요. 자, 그 다음에 법칙은 수평퇴적의 법칙, 그 다음에 지축누중의 법칙, 그 다음에 동물군 천의의 법칙, 그 다음에 부정합의 법칙과 관입의 법칙 5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칙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이 법칙을 통해서 대비라는 걸 하셔야 돼요. 이거를 수업할 때 예전에 했었을 때는요, 대비라고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워낙에 그 문학 감수성이 뛰어나서 대비를 콘트라스트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뭔가를 비교하다 할 때 대비도 아닙니다. 반대되다의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이 대비는 뭐냐면요, 지질학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자, 지층 대비라고 해서 선후 관계를 비교할 때 대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층 대비할 때는 여러분들이 콘트라스트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선후 관계를 비교할 때 대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크게는요, 이 지층 대비에서는요, 선후 관계 비교하는 게 암층서 대비가 있고요. 암층서 대비가 있고, 그 다음에 생층서 대비가 있습니다. 조금 용어가 생소하죠? 조금 풀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암층서 대비랑 생층서 대비를 통해서 연령을 추론을 합니다. 연령을 추론을 하는데, 자, 일단 암층서 대비부터 봅시다. 얘는 뭐냐면요, 암상이에요, 암상. 그러니까 암석의 어떤 페이스, 그러니까 상을 보고 모습을 보고 비교를 하는 거고요. 생층서 대비는 생물입니다. 네, 화석을 통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암층서 대비에서는요, 일단 암석의 종류로 비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질 구조로도 비교를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암층서 대비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키베드라는 거예요. 키베드, 한글말로는 열쇠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교과서들에서는 건층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건층.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건층이라고 하면 키베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해결의 열쇠가 되는 층이에요. 자, 이 친구를 사용을 해서 암층서 대비를 하는데요. 얘는 일단은 쌓이는 기간이 짧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넓은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니크해야 됩니다. 얘가 다 같이 딱 하나만 나와야 돼요. 여러 개 나오는 게 아니고 딱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응회암층이에요. 터프. 그러니까 화산재들이 쌓인 거죠. 화산재 보세요. 화산 폭발은 기간이 짧죠. 그 다음에 굉장히 멀리 퍼지는 넓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화산이 2번 터지더라도 네, 그 성분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그래서 응회암층이 나오고요. 혹은 석탄층이죠. 석탄층 뭐예요? 특정한 기간에 굉장히 짧은, 우리 나중에 배울 거지만요, 석탄기에 보통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니크해요. 네, 그 지역에서 특히 그 어떤 양치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석탄이 분포를 하기 때문에 이 2개가 대표적으로 키베드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층서 대비를 한번 볼게요. 생층서 대비는요, 화석을 이용하는 건데요. 얘는 이제 같은 표준화석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표준화석이 나오는 층은 보세요. 암모나이트가 나왔다 칩시다. A라는 층에서 암모나이트가 나오고 뭐 서울의 A층에서 나오고요. 서울 하면 안 되죠. 자, 서울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어느 나라의 A층에서 암모나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B 나라에서 암모나이트가 나왔어요. 이때 얘네는 같은 표준화석이므로 같은 시대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표준화석이 나오는 층을 연결을 시켜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짝 지어줍니다. 짝 지어주고 나면은 이제 같은 층이구나. 그래서 이 층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해서 이제 선후 관계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같은 표준화석이 나온다고 해서
같은 어떤 암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표준화석이라고 해서 꼭 뭐 석회암층이 나온다든지 혹은 뭐 사암층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암층서랑 생층서랑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거든요. 심지어 임용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통해서 체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층서랑 생층서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선후관계에서 자, 연령 한번 봅시다. 자, 연령을 한번 볼게요. 자, 연령은요, 일단 상대 연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 연령이 있습니다. 자,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은요. 자, 여러분들한테 너네 몇 살이니? 라고 물을 때 저희는 몇 살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수치, 절대적인 수치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나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절대 연령이에요. 근데 상대 연령은요. 정확한 나이를 몰라요. 수치가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로지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죠. 그래서 학생들보다는 지뽀쌤이 나이가 더 많다. 혹은 학생들이 지뽀쌤보다 나이가 더 어리다라는 어떤 뭐가 뭐보다 많다 적다의 상대적인 크기 비교만 가능하답니다. 자, 그래서 A가 뭐 B보다 어림, 그 다음에 B보다 어리다, 그 다음에 B가 C보다 어리다 해서 결국에는 비교를 하니까 C 다음에 B가 쌓이고 그 다음에 A가 쌓였네 라는 거, 요 정도를 알 수 있는 게 상대 연령이고요. 얘가 정확하게 어떤 시대인지는 몰라요. 정확한 나이를 모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요 층에서 표준화석이 나오게 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준화 암모나이트라든지 공룡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시대를 특정 가능하죠. 하지만 시대를 특정 가능하지만 얘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대강 요쯤이겠네 라고 정도만 알려주는 게 상대 연령입니다. 왜 이 상대 연령이 나오냐면요. 많은 경우에요. 안 나와요. 잘. 그러니까 화석들이 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료들이 좋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 연령이 보통 많이 쓰이고요. 뭐 주변에 비슷한 어떤 절대 연령들이 나왔다 하면은 이와 이 사이입니다 정도로만 논문들이 나오게 되죠. 자, 절대 연령은요. 이제 정확한 나이를 알려줘야 돼요. 이 나이는 어떻게 알려주냐면요. 자,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알려줍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 방사성 동위원소는 결국 또 반감기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영어로는 half-life예요. 자, 방사성 동위원소는요. 일단 엄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기본 원소, 모원소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이 원소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자원소로 분개가 됩니다. 분개가 되면서 자원소가 돼요. 그래서 어미 모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아들 자자를 쓰는데 혹은 다른 데서는 딸원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생물에서 딸세포랑 비슷하게 해서 딸원소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이때 이 모원소 비율이 50%가 되는 기간이 반감기예요. 얘는요, 실험을 통해서 많은 보면 예시로는 뭐 우라늄 238 우라늄이라든지 235 우라늄 혹은 뭐 40K 그 다음에 뭐 14C C14 이런 것들이 다 실험 결과로 나와 있고요. 기간에 따라서 얘는 보통 우리 고고학에서 많이 쓰고요. 신생대에서도 많이 쓰는 동위원소고 얘네는 이제 뭐 중생대, 뭐 고생대 혹은 성캄브리아 시대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얘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인데요. 자, 그래프를 대강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모원소가 이렇게 50% 딱 되는 이 시점이 반감기예요. 자, 그럼 반감기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원소도 이쯤 되면 이때 같이 50%가 되는 거예요. 요거랑 이제 정반대가 되는 그런 그래프 양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비율을 많이 따져요. 비율, 그러니까 모원소랑 자원소의 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반감기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색칠한 부분을 자원소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반감기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1대1이 되죠. 반이니까. 자, 근데 두 번째 반감기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자, 얘는 원래 있던 거고 이 남은 거에서 또 반감기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원소 대 자원소는 첫 번째 반감기 때는 1대1이었지만 이때는 1대3이 되죠. 그럼 세 번째 반감기 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요렇게 여기서 또 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네. 해보면 1대 7이 되죠. 그래서 이 비율은요, 공식으로 해주자면요, 1대 2의 반감기 횟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4번의 반감기가 거쳐졌다 이러면 1대 몇이다? 2의 4승에 1이니까 어떻게 된다? 1대 15가 되는 거죠. 요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예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절대 연령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반감기 횟수에다가 반감기 횟수에다가 반감기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연령은 횟수, 반감기 횟수. 자, 그래서 봅시다. 반감기가 7억인 애가 있어요. 반감기가 7억인 친구가 있고요. 자, 얘가 모원소와 그 다음에 자원소의 비율이 1대 7인 애가 있습니다. 이때 절대 연령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돼요? 모원소 대 자원소가 1대 7이니까 반감기는 총 3번이 걸쳐졌어요. 그러니까 자, 반감기가 7억에다 3번 됐으니까 3 곱하기 7 해서 21억 된 암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요런 게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사학에서 이제 이 연령을 가지고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 화석 부분 안 했었죠? 화석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석은요,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말 그대로 오래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은 보존에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오래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매몰이 돼야 돼요. 죽을 때 슬퍼할 겨를도 없이 빠르게 매몰이 돼야 됩니다. 자, 이 빠르게 매몰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부패를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산소가 차단이 돼야 되고요. 자, 이런 지형이 어디가 있냐면 빠르게 매몰되고 산소가 차단되는 곳이 보통 늪지대나 혹은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뼈 이런 게 온전하게 완전히 그래서 온전하게 보통 보면은 이제 온전하게 한꺼번에 한 마리씩 이렇게 통째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보통 늪이나 혹은 사막인 경우들이 조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화석 부분 한번 볼게요. 자, 화석은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시상화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석이 있습니다. 자, 시상화석 같은 경우에는 자, 말 그대로 뭐냐면은 자, 초점 좀 맞추고 갈게요. 자, 시상화석 같은 경우에는 자, 페이시스 퍼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이시스 퍼실이라고 얘기하고 자, 표준화석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퍼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인덱스 목차죠. 그러니까 목차가 되는 어떤 화석이에요. 가장 대표한다는 거 볼 수 있고요. 페이시스 퍼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볼 수 있는 화석입니다. 그래서 이 시상화석부터 보자면요. 자, 일단 시상화석은요. 자, 특정 환경에 서식을 합니다. 이때 시상화석에 되는 생물들은 특정한 어떤 특정 환경을 서식을 하고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조건, 그 다음에 어떤 기후나 이런 조건이 되면은 살아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는 오랫동안 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생존이 길고요. 우리가 아는 고사리 있죠? 고사리는 고생대부터 있었던 친구예요. 이게 굉장히 오래 살았죠. 생존이 길고요. 그 다음에 분포 면적은 좁습니다. 왜일까요? 왜 좁을까요? 왜 분포 면적이 좁냐고 하면은 특정한 환경에서 서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특정한 환경이 나오는 면적에서만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포 면적이 좁아야 시상화석의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민감해야 돼요. 특정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면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보면요. 고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호가 있습니다. 자, 산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나온 데가 어디예요? 뭐 몰디브 이런 굉장히 유명한 어떤 해양 관광지들이죠. 휴양지에 산호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자, 따뜻하고 그 다음에 얕은 바다에서 산호가 서식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요런 환경에서는 보이게 되는 거고요.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고 습윤한 육지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게 시상화석이고요. 자, 그럼 표준화석 한번 봅시다. 표준화석은요, 목차가 되는 화석이기 때문에 일단 죽어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일정 시대를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시대에만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멸종을
해야만 표준 화석이 되죠. 우리 인류도 나중에 언젠가는 멸종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한 지질시대의 표준 화석으로 우리 인류가 남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화석의 조건. 자, 생존은 상대적으로 짧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생님 인류는 100년인데요. 이때 짧다는 기준이 뭔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한 시대, 그러니까 뭐 지질시대, 뭐 고생되면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되면 중생대, 뭐 100년, 50년 이 정도가 아니고요. 보통 지질시대에서 짧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한 100만 년에서 1000만 년 정도 단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생존이 되게 짧아요. 특정한 지질시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존이 짧고요. 예를 들어서 삼엽충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 초에, 그러니까 5억 4,100만 년, 고생대 시작할 때 생겨서, 네, 고생대 말, 멸종할 때 같이 멸종하거든요. 약 한 3억 년 정도를 산 친구예요. 한 개체가 아니라 그 개체 종이요. 그래서 이때도 생존이 짧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생존이 일단 짧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분포 면적은 어때야 될까요? 목차가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분포 면적은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짧은 대신에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정도 있으면 안 돼요. 개체 수도 역시 많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만 표준 화석이 어떤 조건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화석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삼엽충, 뭐 필석, 그 다음에 뭐 갑주어, 그 다음에 뭐 암모나이트, 공룡, 매머드 이런 친구들이 다 표준 화석에 들어가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지사학의 어떤 우리가 오늘 했던 거 지사학의 법칙과 그 다음에 대비 방식, 그 다음에 화석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질 시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지질 시대랑 그 다음에 고기후 부분을 하게 되면 이번 단원이 끝나요. 네, 이번 단원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대기와 해양 먼저 가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한 천문, 천체 단원으로 통합과학부터 해서 쭉 훑어가면서 한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